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격화로 인해서 시장 급락했지만요. 이 무역 긴장이 완화되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모두 이 기대감을 가지면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의 향방에 따라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무역 분쟁 격화로 금리 인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의 발언과 더불어서 수요일 발표되는 베이지북을 통해서 그동안 이어진 미중 무역 분쟁의 악영향이 드러날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 시장을 움직여줄 경기 부양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집니다. 오늘부터 제20대 이 마지막 정기 국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특히나 일본의 반도체 수출 이 규제 조치로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에 대한 예산 추가 논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조선주 중에서 중소형 조선사고요. 최근에 IMO 2020이 다가오면서 하반기 선박 발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는 7월 말 잔고가 113척에 인도 기준 41억 달러, 매출 기준 27.4억 달러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은 일감은 1.1년치 수준입니다. 상반기 수주 기대감이 이제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고요. 하지만 이제 IMO 2020 말 그대로 2020년이 다가오면서 신규 선박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대형사들로는 벌써 이제 신규 수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사에까지 이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관점입니다. 동사의 특징을 보면 수주가 한 번에 몰아서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중소형 조선사가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발주가 나오면 거의 동사에 발주가 들어오고, 하지만 그것이 나눠서 들어오기보다는 일시에 한 번에 들어오는 경향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미리 매수를 해놓는 그런 투자의 방향이 좀 맞을 것 같아요. 막상 수주 발표 이후에는 이미 늦기 때문에 이미 선제적으로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41,000원이고요. 목표가 65,000원, 수준라인 37,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 지난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 하나였는데요. 계속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그리고 스탁미디어 그룹 한정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최낙철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율촌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0.34%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효성 첨단 소재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6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현재 수익률 1.12%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3위에는 인토로조 올라와 있습니다. 8월 19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5.64%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일진다이아 올라와 있습니다. 7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5.74%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위에는 디오 올라와 있는데요. 8월 19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9.4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한정민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DMS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2.08%, 4위에는 원익 IPS 2.4%, 그리고 3위에는 인바디 올라와 있습니다. 8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3.45%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클리오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5.76% 이상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네오위즈 올라와 있습니다. 8월 14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6.71% 가져갑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 백은한 팀장이 TBC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7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14.15% 가져가고 있고, 7위에는 차동환 차장의 컬러레이가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8월 2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16.26%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위에는 하체기유연의 파워넷이 올라와 있는데요. 8월 22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17% 이상 가져가고 있고, 5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선익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8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18.95% 가져갑니다. 그리고 4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더고전자 올라와 있는데요. 8월 14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19%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는 차동환 차장의 CJC푸드 올라와 있습니다. 8월 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26% 이상 가져가고 있고, 2위는 이청원 본부장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27.75%, 그리고 1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시노펙스 올라와 있습니다. 8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이미 목표가를 터치를 했고 2차 목표가 주신 상황입니다. 현재 수익률 39%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철 팀장님께서 디오를 8월 19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9.45%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오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임플란트 기업인데, 이제 종목 리뷰를 한번 했을 때 제가 이 43,000원 저항선 돌파가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43,000원 선이 아무래도 지금 3번에 걸쳐서 이 선을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추세 전환 계속 하락하는 추세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또 지난주 금요일에 장 마무리하고 아무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편집법인을 통해 9개의 대형 회사에게 600억 규모의 이 디오 나비를 공급한다고 공시가 나오고 나서 아무래도 장 마감 후 시간의 단일가에서 7% 이상 상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의 단일가로 상승을 해서 오늘 장 초반에는 갭 상승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 계약 자체가 5년 계약이고 매출은 내년 1분기부터 잡힌다고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단일가 시장에서 갭상승을 하고 나지만 아무래도 조금은 하락할 추세가 있지만 이 43,000원 선을 다시 한번 지지한다고 하면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정민 팀장님의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위즈를 8월 14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7% 가깝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좀 저항 구간, 좀 상단 저항 구간에 좀 다수의 매물이 좀 포진되어 있다. 그러니까 좀 단기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는 좀 이제 어느 정도 고가로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예,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때 부분 상에서 지금 16,800원대, 16,800원대에서 15,500원대 이 부분 상에서 어느 정도 좀 그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상에서 이제 어느 정도 등락을 좀 반복해주면서 매물 소화 흐름이 좀 나아질 수 있어 보인다라는 점을 좀 짚어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추세 같은 경우에는 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좀 어느 정도 이게 우상향 추세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꾸준하게 올라와주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일단 어느 정도 좀 매물 소화적인 흐름들이 좀 어느 정도 다수 이어질 수 있어 보이는데 15,500원대 부분 상에서 좀 이제 지지구간 어느 정도 좀 단기 지지구간 어느 정도 보여지면서 등락 흐름 좀 보여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좀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어느 정도 게임주에 대한 좀 부각성이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 만큼, 만약에 좀 처음에 매수를 진행하셨다고 하면 좀 차분하게 좀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서 추가적으로 반등 기점이 나와주면서 추세가 좀 점차 올라와 주는지 이런 부분들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철 팀장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아무래도 지수 전체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계속 추세가 하락이었던 부분인데 코스피도 지금 기존의 저항선 부분 1980선을 돌파하는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618선까지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본다. 아무래도 개별적인 장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어저께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 대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손 FNG라든지 이지바이오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강한 상승이 나올 것 같고 결국은 테마주 위주로 순환매 장세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정민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민 팀장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장 전략에 대해서 좀 짚고 가기 전에 이제 9월 첫 시장인 장이죠. 그런데 사실상 시작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 보인다. 예, 우선 9월 1일부터 시작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추가 관세적인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관세로 인해서 이 아시아 증시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노림수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점은 좀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미국장은 노동절로 휴장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좀 봤을 때는 좀 노림수가 좀 어느 정도 보여진다. 이런 부분도 좀 보여질 수 있고요. 앞뒤로 우리나라 증시가 현재 두들겨 맞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우선 9월 전체적인 이슈를 좀 살펴보자면은 이 애플의 아이폰 11 공개와 내마녀의 날, 그리고 추석, 그리고 FOMC 회의, 그리고 9월 중에 예정된 미중 무역 협상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9월 장은 전체적으로 좀 투심이 좋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 점이 있는데, 우선 추석이 있겠고요. 추석 앞뒤로 해서 좀 이런 차익 매물들과 좀 쉬어가는 장세가 나와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추석 전후로 내마녀의 날과 그리고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준을 압박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는 있으나, 그간 연준이 보여준 모습들을 보았을 때는 막연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신중하게 보시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환율적인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부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외국인의 매매 시점과도 어느 정도 밀접한 연관이 되어져 있는 만큼 이 환율적인 부분에서도 좀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9월 장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이 신중하게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이고요. 이 개인 투자자들 꼬시는 물량들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 주가를 크게 올렸다가 개인들이 들어오면 그때 또 빼면서 상단에 물리게 하는 경우가 좀 최근 들어서 좀 심해지는 경향이 좀 다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호가창을 봤을 때 이 호가와 호가 사이에 갭이 좀 보여지고, 그리고 매물도 작게 걸려 있는 부분들은 만약에 개인 투자분들께 접근을 하신다면 좀 더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 외부적으로 이게 차트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차트만 이쁘게 만들어가면서 한번 매수를 만약에 예를 들어 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때 또 탈출하기 어렵게 만드는 점이 있습니다. 또 탈출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 못해도 거래 기준으로 해가지고 7일에서 10일 이상 걸리는 흐름들도 좀 다소 보여지고 있어 보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기다리기 힘들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상단에서 걸려 있다가 또 이제 탈출 못하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들도 나와줄 수 있어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로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좀 매매를 진행하실 때도 좀 주의를 하시면서 차분하게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금일장의 경우에는 이 미국과 중국의 추가 관세 이슈가 좀 이제 현재 장의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을 수 있으나, 이 미국장이 휴장이니만큼 이 등락 흐름이 다소 좀 보여지다가 이 보합으로 어느 정도 마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9월 2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부터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 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로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에 대한 예산 추가 논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이 시장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증권사에서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리포트 내놓았습니다. 일단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주말에 반도체 수출이 30% 이상 하락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증권사에서는 디램 익스체인지 보고서를 토대로 이
이 4분기에도 D램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낸드 플래시 가격 상승세는 시장 예상보다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관련된 리포트 내놓았습니다. 또 오늘 특징적인 것은요. 5G와 관련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RFHIC는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 대덕전자도 마찬가지로 5G 이 통신 장비용 MLB가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또 KT와 관련해서도 5G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다. 이 매수 의견을 내놓는 리포트를 여러 내놓았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리고 이 페드 측의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결정될 것으로 증권사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관련된 뉴스들 함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삼성전자 강보합권 44,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 가깝게 내립니다. 77,000원대 이탈하고 76,9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36,900원 선에서 오늘 시장 출발을 하고 있고요. 또 현대차의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128,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오늘 급등세로 출발합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149,5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늘 네이버와 관련해서 증권사에서는 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여러 내놓았습니다. 네이버에 대해서 테크핀 사업차 가치 추가가 예상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182,000원 선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현대모비스 강보합권, LG화학은 급락세로 출발합니다. 2% 넘게 빠지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단숨에 32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셀트리온 1% 가깝게 내리면서 15만 5천 원 선까지 내려왔고 포스코가 오늘 5% 급등세로 출발합니다. 13위권에서 9위권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왔습니다. 신한지주 10위권 4만 750원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하락 출발합니다. 하락폭은 크지 않습니다. 코스피 지수 여전히 1960선 지켜냅니다. 63선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13% 약보합권 609포인트에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1% 이상 하락하고 있고 CJENM도 마찬가지로 1% 이상 하락합니다. 15만 8,800원 선에서 거래되면서 16만 원 선 깨졌고요. 헬릭스미스는 오늘도 강세 이어갑니다. 1%대 강세 18만 5,100원에 시장 출발합니다. KMW는 현재까지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지 않고 펄어비스가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9만 원대까지 단숨에 올라왔는데 오늘 1% 이상 하락합니다. 19만 2천 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 1%대 강세로 출발합니다. 35만 5,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머트리얼즈, 약보합권, 휴젤은 1% 이상의 하락세,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하면서 6만 2천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0.65% 추가 상승하면서 6만 2,4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HLB 여전히 10위권 지켜냅니다. 오늘 2%대 급등세로 출발합니다. 4만 3,300원에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낙철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동사는 전자제품 제조업종 주 업종으로는 2014년 12월 31일에 설립하여 2015년 2월 6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고 주요 산업은 아몰레드와 유기물 재료 및 반도체용 공정용 화학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화학 소재사입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투자 포인트는 총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3분기 성수기 중장기면 대면적 OLED 기대감 측면입니다. 3분기 성수기를 맞아 동사는 고가의 OLED 폰향으로는 레드 프레임 재료를 대응하고 중저가형 폰으로는 레드 호스트랑 레드 프라임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OLED 패널 매출량은 매출 비중은 지난해 연간 16%에서 올해 22%로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은 259억 원, 영업이익은 6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는 매출 923억 원으로 영업이익 179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중국 OLED 패널 양산 캐파가 더 확대되면서 기존 재료 구조에서 동사의 꾸준한 매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퀀텀 OLED 시대를 선언했기 때문에 매출의 성장은 더욱더 기대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바일 TV와 OLED 소재 수요 증가로 인한 지속 성장 측면입니다. 2019년 애플의 OLED 패널 채택률은 전년 대비 가파르게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가동률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하기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주가는 13,000원까지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BOE 등 주요 패널 업체들이 플렉시브 OLED의 라인이 가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관련 소재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에는 삼성의 대형 OLED 라인 투자가 본격화에 따른 멀티플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애플 역시 2020년부터 신규 모델 3가지 모두 OLED 패널을 탑재할 것으로 전망되며 3년 내 주요 메이저 스마트폰 업체들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가 본격화될 것을 감안하여 향후 OLED 소재 수요는 추세는 장기간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도 최근 정배열로 만들어지면서 최근의 저항선 19,900원의 갭상승으로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7,8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KTH입니다. 공사는 1991년 12월 12일에 설립되어 온라인 정보 제공, 전자상거래, 영화 등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공사는 콘텐츠 영역에서 영화, 드라마,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T커머스를 통하여 K쇼핑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IPTV 시장 성장과 함께 캐파TV의 디지털 전환 증가에 따른 증가 힘입어 충분한 콘텐츠 소비 채널이 확대되어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며 1인 가구에 역시 동사의 성장을 기대할 것으로 견인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총 3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T커머스 사업의 고성장 측면입니다. 기존의 TV 홈쇼핑과 달리 T커머스는 소비자가 상품을 검색해 골라 살 수 있는 양방향 채널입니다. 방송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리모컨으로 상품을 고를 수 있고 주문 결제도 가능합니다. 2012년 KTH는 업계 최초로 T커머스 K쇼핑을 선보였으며 국내 T커머스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K쇼핑, 신세계TV, SK스토어, W쇼핑, TRN 쇼핑엔터 등 6개의 사업자가 있으며 디지털 전환에 따른 T커머스 산업도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수 채널의 선점 측면입니다. K쇼핑의 채널 경쟁력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 주요 IPTV사인 LGU+는 2번, 스카이라이프는 4번 확보한 데 이어 지난해 6월 유료 가입자가 가장 많은 OLED 채널을 20번에서 2번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2014년 800원 규모였던 T커머스 시장이 2018년에는 3조 원으로 고성장하고 있고 가운데 KTH가 좋은 채널을 선점한 점은 향후 매출의 성장과 규모의 경제 확보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분기 매출액 815억 원, 영업이익 38억 원 기록 측면입니다. 2019년 2분기 기준 실적 매출액은 815억 원으로 28.1%, 전년 대비 28.1% 증가, 영업이익은 38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43.8%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액 성장은 매출의 비중이 큰 T커머스 사업의 중심으로 전 사업 부분에서 20% 이상 성장을 달성하였고 T커머스의 영업이익은 흑자 달성으로 인해 당기순이익은 3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으며 본격적인 이익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판단이 돼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7,150원, 손절가는 5,4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정민 팀장님의 2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PNT입니다. 이 기업은 소재 코팅 및 슬리터 장비 제작 판매 영역 기업으로서 이 소재 코팅으로는 IT용 소재, 그리고 2차 전지의 음극 및 분리막 소재, 코퍼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흐름들을 좀 보자면 17년도와 18년도 9,500원대 위로 상승한 모습들이 좀 보여주었고 이후 조정 흐름 좀 보여주었다가 올해 5월경 1대1의 무상 증자로 인하여 흐름 안정화까지 추가 조정 흐름을 좀 보여주었다가 8월경 반등 기점을 맞이하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사를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중국 후이저우 EUE, 그러니까 EVE 유나이티드 에너지사와 416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관련 설비 공급 계약 체결을 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후이저우 EUE는 중국 EV 에너지사와 SK 이노베이션이 합작하면서 설립한 기업으로서 동사와 엠플러스 그리고 PNE 솔루션에서 공격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우선 동사가 진행한 계약의 경우에는 약 39억 원, 그리고 109억 원, 268억 원의 총 3건이며 전부 2차 전지 관련 계약으로서 8월 14일 날 전부 체결하면서 최근 매출액 기준 1.51%, 그리고 4.25%, 10.43%로 약 16%에 달하는 계약 체결입니다. 헌데 이러한 공급 계약 체결은 한 번이 아니고 7월경에도 842억 원 규모의 전극 생산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점을 추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7월 18일 동사는 564억 원 규모의 계약과 278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842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우선 계약 기업의 경우에는 영업비밀 보호 요청으로 인해서 공시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으나 이 대규모 계약 체결로 인해 지난해 전체 매출의 10.82%에 달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신규 수주의 증가 등으로 바탕으로 매출액이 증가를 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의 경우에도 기관과 금융투자 등에서 꾸준하게 관심을 받고 들어와주는 모습들이 좀 다소 보여줄 수 있는 만큼 단기적, 장기적으로 좀 별 5개를 좀 주고 싶었으나 최근 장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차익 매물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해진 점이 있고, 그리고 전체 시황 흐름들을 좀 감안을 하여서 별 1개씩을 덜어내어서 별 4개를 지정하였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 목표가는 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500원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고려시멘트입니다. 이 기업은 시멘트 및 레미콘 제조 및 판매 영위 기업으로서 최대 주주 지분율이 약 68%에 달하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자면 18년도 초반에 크게 부각을 받으면서 최고점을 경신한 모습도 좀 보여주었고, 이후 등락 흐름 크게 보여주면서 변동성이 큰 모습을 좀 보이는 종목입니다. 최근 장의 흐름이 변동성이 커진 만큼 좀 투자자분들 경우에도 단기적인 시점으로 접근하실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동사를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정부에서 일본 석탄재 수입 규제를 밝힌 점과 다수의 테마성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줄 수 있는 점입니다. 동사의 테마성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석회 관련성과 그리고 유니온과 관련된 히토류 관련성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최근 일본 석탄재 수입 규제가 보여지면서 추가적인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일단 히토류 관련성은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부각되어지면서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에 대한 점이 국내 히토류 관련성에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있어 보이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블러핑 발언에 중국이 반발을 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로 빠질 수 있어 보이는 만큼 추가 흐름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정부가 SOC 예산을 약 13% 정도 늘리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나와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에서 내년 SOC 예산을 22조 3천억으로 편성한 부분들이 좀 보여질 수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건설 투자의 확대와 시멘트 출하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건설 업종은 일부 제한폭이 나와줄 수는 있어 보이지만, 이 시멘트 업종은 건설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쓰여지는 만큼 이 부각을 받을 수 있어 보이고요. 시멘트 업종의 성수기가 9월에서 10월이니만큼 이 상승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단기적인 시점으로 추천드린 점이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다수의 테마성 등으로 인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 장기적으로 별 3개를 지정한 이유는 테마성이 좀 짙은 만큼 변동성이 크게 발생이 되어지면서 조정에 대한 리스크가 좀 다소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점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성으로 좀 차분하게 좀 접근하시기 바라면서 매수가는 차분하게 현재가, 목표가는 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5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미스터 블루입니다. 이 야심작 에오스 레드가 출시하자마자 단숨에 구글 매출 순위 2위에 올랐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4%대 급등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최낙솔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미스터 블루는 원래 본업은 이제 웹툰 전문 업체에서 이제 공급을 하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미스터 블루는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부각이 받는데요. 아무래도 이 자회사 통해서 에오스 레드가 아무래도 그 사전 예약에서도 강한 기대감과 있었고, 아무래도 오늘 게임 출시간에서 매출이 아무래도 구글 매스토 스토어에서 매출 2위를 기록해서 오늘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차체가 이 종목에 가장 강한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아무래도 게임주들의 이제 시장에서 부각 측면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로안 M이라고 출시한 이제 플레이위드도 강한 상승을 보였지만, 미스터 블루도 강한 상승을 보였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갭상승을 하고 나서는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너무 급삭스럽게 강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조정은 필수라고 보고 있고, 게임은 역시 기대감 출시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매출 순위가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게임 시장에서도 계속 트렌드가 빨리 바뀌고 있고, 아무래도 충성 고객, NC소프트처럼 충성 고객이 가장 갖춰준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최근에 급상승이 나왔고 이동평균선들의 간격도 또한 멀기 때문에 한번 조정이 있을 거라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수익 실현하시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하실 것 같고, 신규 주임은 아직은 대응하시기에는 아무래도 투자에 대한 수익보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조심히 대응하시는 게 가장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우리손 FNG입니다. 중국의 이 돈육 수입 확대 조치로 세계 돈육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리포트가 어제 나왔는데, 이와 함께 우리 증시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손 FNG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10% 이상 급등을 하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는 2,590원대까지 고가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 우리손 F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돈 그리고 한우 등의 축산업을 좀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생산성이 좀 높다라는 점이 좀 어느 정도 기업 특징성이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요. 오늘 이제 장 초반에 15.1% 정도 좀 갭상승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좀 약간 좀 내려와 준 부분들이 좀 보여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상 흐름들 봤을 때는 3,365원대 이게 4월경에 고점을 좀 최고점을 형성한 부분들이 좀 다수 보여지고 있고, 이후에 조정 흐름 크게 보여지면서 이게 좀 먼저 매물대 아래쪽으로 다수 이제 매물들이 포진되어 있는 아래쪽으로 이제 좀 내려주었다가 반등 기점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거래량 흐름들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이게 다수 좀 좋아 보이거나 그렇게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부분들은 좀 보여질 수 없다라고 지금 보여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갭을 좀 띄워줬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메꿔가는 흐름들이 좀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갭을 띄워줬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전에 3월경에 이제 갭을 띄워주면서 올렸던 부분들이 좀 최근에 어느 갭을 메꿔준 모습들이 좀 보여질 수 있는 만큼, 올려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줄 수 있고, 지금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현재 백신이 개발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생산성이 좀 다소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다소 보여질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추석이 좀 있으면 있는데, 추석 같은 경우에도 다수 이제 이동이 많아지는 만큼 방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주가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갭을 띄워준 만큼 그 갭을 띄워줬을 때는 메꿔주는 흐름들은 당연히 나와줘야 되는 것들이고요. 사실상 지금 현재 이슈로 떴던 만큼 이제 이슈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된다고 하면 조정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 그렇다고 하시면은 좀 차분하게 좀 분할로 해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장기적인 시점보다는 단기적인 시점으로 좀 단타성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좀 접근을 하시면서, 지금 어느 정도 수급의 흐름들이란지 어느 정도 좀 호가창의 경우에도 지금 상단의 매물들이 좀 다수 보여지고 있지만은 체결이 어느 정도 좀 낮아졌습니다. 지금은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하면은 일부 좀 더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일 수 있는 만큼 한 10시 반까지는 좀 차분하게 지켜보시면서 좀 이렇게 진입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그리고 스탁미디어그룹 한정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비소프트 김재성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 추천해주신 선익시스템이 8월 8일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현재 이 전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19%에 근접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목표가를 이제 11,000원 정도로 이제 다소 높게 잡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상승 추세가 이제 단기적으로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어느 정도 이제 8월 27일 날 대량 거래가 터진 후 이제 어느 정도 그 위에서 이제 매물대 소화를 잘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고 살아있다고 판단, 목표가 11,000원 그대로 유지해서 홀딩하는 전략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성 미생물을 제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대성 미생물은 일단 1968년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 2000년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였으며 이제 백신 그리고 이제 항생제 등 각종 동물용 의약품 150여 개 품목을 이제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요 제품은 이제 지속성 PPS 그리고 이제 대성 FMD 백신 그리고 대성 단열 피그백 등이 있습니다. 신규 시설 투자를 통해서 지금 이제 선진국 수준의 제조 시설을 갖추게 됨으로써 이제 내수 판매 및 수출 기반을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이제 회사입니다. 대성 미생물은 이제 예전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방역할 수 있는 이제 소독제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이제 치사율 100%인 이제 바이러스 출혈성 돼지 전염병인데요. 최근에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영향으로 이제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수입 및 그리고 국산 돼지 고기값 급등이 이제 불가피하다. 라는 분석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현재 이제 국내 역시도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유입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역 당국이 이제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이제 일제 점검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대성 미생물이 판매하는 소독제로는 이제 대성 가이드 크린액, 부름 가드 그리고 대성 하이크린 대성 가이드 킬산 등 이제 4종류가 있으며 이 상장사 가운데 가장 많은 종류의 이제 소독제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성 미생물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북 관련주로서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데 과거의 평양 공동 선언문을 보면 이제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를 비롯한 이 방역 및 보건 의료 분야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었고 이 대성 미생물은 이제 백신이나 뭐 항생제 그리고 항균제 구충제 그리고 영양제, 이 소독제 등 이 각종 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관련주로 편입되어서 상승할 가능성도 이제 열어둬야 합니다. 지금 현재 최대 주주 지분율 38%, 이제 유통 주식수 대략 230만 주, 3년 연속 흑자 기록으로 재무 상태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이 종목을 오늘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추천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이제 기관의 보유 물량이 이제 갑자기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굉장히 수상해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다소 조금 높게 잡았는데 19,600원, 손절가 12,050원 이탈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비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3% 약보합권 1961선에서 흘러갑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작은요, 1964선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현재는 4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60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하락세는 기관과 외국인이 이끕니다. 기관이 3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75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좀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강보합권,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4위권까지 큰 움직임은 없지만요. 네이버가 1%대 강세로 흘러갑니다. 장 초반에는 이 3% 가깝게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씩 내어주면서 14만 8,5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하락세,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인데요. 현대모비스가 1% 가깝게 하락하고요. LG화학이 4% 넘게 급락하면서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ESS 화재 사건이 주말 사이에 터지면서 오늘 LG화학 약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3% 가깝게 하락하면서 15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9위권 0.25%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10위권에 다시 SK텔레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포스코가 급등세 보이면서 8위권까지 진입이 됐지만요. 현재는 11위권까지 빠지면서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은 0.12% 약보합권 609포인트에서 흘러갑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9시 9분경에는 611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요. 2포인트 빠지면서 609선에서 흘러갑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수급은 코스피 시장과 비슷합니다. 기관이 2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도 87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혼조세 나타내는데요. 오늘 셀트리온 계열들이 대부분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2% 가깝게 하락하면서 43,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ENM의 경우에는 오늘 3%대 급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CJ그룹 회장의 장남이 이 마약 밀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CJ 관련 계열 그룹들이 종목들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CJENM 3%대 급락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헬릭스미스 현재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18만 2,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KMW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6만 8,700원대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오늘 노무라 측에서 큰 폭으로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가깝게 급등하면서 6만 8,300원대까지 올라왔고 펄어비스는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현재 급등세 이어가고 있고요. 19만 5,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 2%대 강세로 흘러감고 있습니다. SK머트리얼즈는 0.7% 하락세, 휴젤은 1% 가깝게 하락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6만 1,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HLB 오늘 급등하면서 여전히 10위권 지켜냅니다. 3% 이상 상승하면서 4만 3,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상승 흐름 타면서 1213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시는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원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그 현대일렉트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 하면은 지난번에 그 현대중공업에서 분할 재상장을 했죠. 몇 개 회사로 재상장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배전판, 큰 우리 전기의 이제 변압기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장해 간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그 상장할 때는 185억으로 상장을 했다가 뭐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를 2회를 하면서 현재는 1,000억대, 1,017억의 자본금으로 현재 그 거래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과거에 이제 그 이 주식 무상증자를 감안한 주가로 보면은 한 8만 원대부터 지금 한 12,000원대까지 빠진 거. 그동안에 그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회사가 어떤 그 독립기업으로서 일단은 같이 이제 분할 재생각에 홀로 서기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서서히 해소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회사의 어떤 그 관세 비용이라든가 뭐 대소상각 이런 그 비용들이 계속해서 현재 그 재무구조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또한 지금 저조한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최근에 그 ESS의 그 화재가 좀 난 그 사태가 있었죠. 뭐 현대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매출에 대한 일정 정도의 그 노이즈가 발생한 거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일단은 주식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떠나서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지면은 그리고 회사가 어떤 성장의 기회에서의 어떤 하락권에서 다시 이제 상승을 반전하느냐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파악을 하면서 이제 매수 시점을 포착하는 게 중요한 그런 시점인데 제가 보기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많이 하락한 지금의 주가 그러니까 8만 원대에서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배려한 그 주가에서 8만 원에서 12,000원대까지 이제 떨어지고 그리고 회사의 어떤 내부의 어떤 변화가 크게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자본 여력을 축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한 지금 시점에서의 주가는 그동안 너무 하락이 과다한 것이 아니겠느냐 한번 매수 시점이 서서히 되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게 지금 현재의 구간이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한 12,000원대 이제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11,000원부터 12,000원의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닥이라는 것을 인지가 된 상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 가격을 유지된 상태에서 저점이 서서히 높아진다 그러면은 상승 국면으로 전환한 것으로의 판단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부터는 서서히 저점 매수의 구간에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그 판단이 되어지는 게 지금 현 시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서 이렇게 빠질 때 이제 분할 매수를 해보시면서 11,000원, 12,000원대 가격을 어떻게 유지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파악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 가지 요인은 하락이 그 또한 좋은 재료가 되기 때문에 한번 매수 시점이 가능한 구간에 접근했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1,5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반장의 쾌도난마 시간 이어갑니다. 이정민 멘토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식반장 이반장 이정민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주말 사이에 미국의 중국 쪽의 관세가 진행이 됐죠. 9월 1일자로 시작이 됐고요. 그 부분이 시장에 크게 반영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조정에 선반영이 됐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거세게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가 거세게 들어옵니다. 400억이 넘는 매수고요. 장시가 30분 만에 들어온 규모로는 그래도 우리가 매일 체크해본 바로는 꽤 큰 규모가 들어왔다. 이 부분이 오후장 계속 진행되면 조심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수 상태 한번 보고서요. 지수 우리가 베이스라인 봐야겠죠. 자, 지난 개파락 이후에 21선 개파락 이후에 갭을 다시 메꿔주는 파동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이제 갭이 메워진 상황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일단은 캔들상의 위치로는 흐름이 괜찮은 흐름이죠. 수급은 약간 공격적인 수급으로 외국인 기관이 좀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20일 이동평균선을 장악한 이후에 흐름이 숨고르기를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일 이평선 위에 있는 한 지수는 상승 추세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맞춰놓고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시장의 중심축에 있는 종목군들을 살펴보면서 틈새 종목 위주 압축된 포트폴리오로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KMW 제가 누적 수익 계속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고가권에서 추경 매수 타점도 한번 잡아드리고 이 가격에 사신 분들도 전부 수익이고요. 입절가 계속 맞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KMW 상승 유지가 되고 있죠. 차라리 이렇게 큰 거리랑 동반되지 않으면서 야금야금 살금살금 올라가는 패턴이 더 좋습니다. 거리량이 많이 터지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씀 드리면서 입절가 대응 5일선 계속 하시라 말씀을 드리는데 입절가 64,300원 입절가 64,300원 잡고 이탈되지 않으면 계속 보유가 가능하고 내가 정한 손절가, 입절가 터치 안 하면 주식은 평생을 보유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러나 손절가, 입절가가 깨지는데도 무시하게 된다면
장세 하락 장세에서 벌어놨던 수익 다 까먹게 되는 거고 또 나의 포트폴리오 계좌 수익은 다시 마이너스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 위험한 상품이 맞지만 원칙과 전략을 지킨다면 나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재테크가 맞습니다. 익절가, 손절가 대응 잘 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코미팜을 좀 봐야 되겠죠? 코미팜 바닥에서 잡아드리고 급등 나왔습니다. 호주 쪽 임상 이상 개시 소식과 함께 여기서 대주주 대표들의 장내 매수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면서 바닥을 잡아드렸는데 주말 사이 금요일에 장 마치고 공시 나오면서 빵 하고 오늘 떴네요. 시간에서 상한가가 진행이 됐었고 뜨게 되면은 일단 단기 차익 실현이 맞는 자리가 되겠죠. 단기로 보신 분들은 지금 매도하셔도 수익 충분히 달성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수익 실현하시고 다른 종목 보셔도 되고요. 나는 중기로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포지션 유지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저는 18,000원까지는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일단 단기 포지션을 취하셨던 분들은 제가 뭐 갭을 메꾸는 자리, 갭을 메꾸고 내려오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점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릴 예정이고요. 중장기로 그냥 묻어놓고 끌고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끌고 가셔도 된다. 코미팜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한 종목씩 이제 살펴볼 텐데 HLB를 보고 가야겠죠. 자, HLB 꾸준히 리딩 도움 드리면서 지금 이제 오늘자 기준으로 75%가 누적 수익이 달성이 됐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기다렸다가 앞전 매물벽을 장악할 때 따라붙는 타이밍이 한 번 나오거나 눌림물 기다리면 눌림목을 줄 것이다. 근데 방향성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첫 번째 시나리오 고점 돌파가 나왔죠. 지금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지금 현재가 매수 가능한 자리고 제가 타이밍 잡아드린다라고 약속드렸고 그 타이밍 늦게 보신 분들, 사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이 타이밍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매수가 오늘자로 들어가신 분들 플러스 기존에 이반장 덕분에 저점 매수해서 쭉 끌고 오셨던 분들 익절가를 손절가와 익절가 동시에 잡아드리겠는데요. 오늘 60일 이동평균선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기준이 됩니다. 41,500원, 41,500원이 익절가 및 손절가를 정하시고 오늘자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내일 기업 설명회가 HLB가 있는데요. 앞서서 코미팜이 좋은 결과를 내주고 있고 악재들은 사라지면서 기대감이 하나둘 열리고 있는 섹터가 바이오입니다. 제가 시장이 돌아서면 바이오가 중심이 돼서 리드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예상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고요. 바이오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은 이제 좀 강단을 유지하시면서 바이오 쪽에 어떤 매기가 쏠리는 쪽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트레이딩 관점 하시는 분들도 뭐 5G 섹터들도 괜찮지만 바이오 섹터들 그동안 낙폭과대주로 기업은 너무나 괜찮지만 신라젠과 코롱티슈진 이슈로 볼매를 맞았던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영역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낙폭과대주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군들이 다 수익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제가 머큐리, 파워넷도 잡아드렸지만 파워넷이 급등한 날 머큐리는 못 갔죠. 그래서 20에서 이 자리에서 매수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 넘게 쭉 치고 올라옵니다. 머큐리죠. 그러니까 케이블 쪽이 낙폭과대주, 그러니까 5G 내에서도 낙폭과대주들은 흐름이 괜찮습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종목보다 차라리 낙폭이 크게 밀린 종목이 괜찮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가지 종목을 한 번 더 살펴보겠는데 이노 인스트루먼트라는 종목이 있죠. 이노 인스트루. 이 종목도 제가 바닥권에서 잡아드렸는데요. 이노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완전히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20일 이동평균선을 돌아서는 자리였어요. 좀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자로 이제 튕기기 시작하죠. 튕겨 오르지만 거래량은 없습니다.
거래량은 없어요. 거래량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단타에는 맞지 않으나 물량을 좀 이렇게 분할로 모아두시면 괜찮습니다.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물량을 1차 매수,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해 들어가는 자리로 첫 신호탄으로 보시고요. 일단 거래량 급증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은 맞지 않으나 5G의 가능성을 보고 바닥권에서 세팅을 하려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유비코스도 제가 바닥 잡아드렸죠. 유비코스 돌아서고 있는데 유비코스도 지금 숨어있는 5G 종목 중에 바닥을 충분히 다졌죠. 고점 대비 충분히 밀려 내려왔고 금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이 장악이 됐습니다. 장악이 된 이후에 오늘자로 이제 튕기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5G 쪽은 너무 우리가 뻔히 아는 종목군들은 이미 상승세가 올라와 있고 어떤 올라갈 수 있는 탄력 폭, 상승폭 이런 것들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차라리 바닥권에서 어떤 저점을 잘 다진 종목군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유비코스도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덧붙여드리면서 지금부터라도 유비코스는 계속 관심을 가지셔도 좋고 머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워넷은 저점 잡아드리고 이미 급등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건 보내줘야겠죠. 파워넷 저점 여기 21선 장악될 때 잡아드렸고 큰 폭의 상승이 이미 나와버렸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그냥 보내준다. 기존 보유하신 분들은 5일 이동평균선 자리 입절가 관리만 잘 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죠. 오늘 그러면서 게임주 한번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게임주 위메이드입니다. 역시 바닥권 21선 장악될 때 남들이 보지 않는 게임주 신작 게임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치고 가고 있는 뭐 드래곤플라이나 플레이 위드 같은 종목 추격 매수 마시고 실적 베이스로 우직하게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많이 올라갔네요. 20%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요. 위메이드는 지금도 매력적이죠. 지금도 매력적이고 지금 60일 이동평균선 장악되는 이 자리 계속 보유 가능하고요. 좀 분할 매수 좀 단타보다는 중기 매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위메이드도 지금 자리 오늘자 기준으로 위메이드 같은 종목도 충분히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올라간 게 없습니다. 보세요. 올라간 게 없죠. 대바닥 찍어주고 중국과의 소송 잘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6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가고 있고 여기서 신작 게임이 나오고 있다. 거기서 또 리니지 M 때문에 계속 기관 외국인 수급의 러브콜을 계속 받고 있는 NC소프트 게임주죠. NC소프트가 대장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NC소프트 차트 흐름 보시면 고가 경신을 해버렸습니다. 이 어려운 구간, 이 힘든 장에서도 리니지 M에 대한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면서 고가 경신 해줬다라는 것은 의미가 상당히 있다라는 거에 되겠고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인정이냐면 주도주구나, 대장주구나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느릿느릿 움직일 거지만 시가총액이 크다고 해서 수익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요. NC소프트 저는 지금 자리에 얼마든지 매수 가능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고 NC소프트의 이러한 흐름은 뼈대가 괜찮은 즉 가치가 좋으나 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렸던 종목군들이 반등을 보일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유메이드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제안드릴 종목은 컴투스라는 게임이죠. 컴투스가 모바일 게임사로 지금 9.19만 원 찍어주고요. 완전히 지금 반토막 이상까지 밀렸다가 최저가 77,600원 라인 찍어주고 반등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이 빠지는 구간에서는 게임주 업종 전반에 대한 기대치가 적었죠. 그러나 지금 바닥권을 돌고 있는 타이밍은 충분히 이제는 추세를 전환해서 상승 구도로 가봄직한 위치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보여지고 이러한 컴투스는
추격 매수해서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직 거래량이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음봉 줄 때마다 나는 분할로 잡아 들어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컴투스를 길게 본다면 95,000원 이하, 95,000원 이하에서 90,000원 사이 밴드를 놓고 분할 매수 가능하다. 95,000원 이하에서 90,000원 밴드입니다. 밑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점진적으로 우상향이 될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고, 중장기 종목인 만큼 여유 있게 20일 이동평균선 87,700원, 87,700원짜리를 순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고, 중기 목표가는 1차 11만 원을 제시해드립니다. 중기 목표가는 1차 11만 원. 일단 11만 원 자리 가서 시장 상황을 판단한 후에 11만 원 돌파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목표가 및 익절가를 상향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컴투스가 돌아선다면 저는 게임주 대장으로 다시 한번 컴투스가 부각될 수 있다. 또 신작 게임 출시가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모멘텀도 충분하다. 다만 시장의 온통 집중이 5G로 가 있는 사이에 이렇게 틈틈이 재가치를 찾아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음을 제가 틈새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전체적으로 HLB 지금 계속 치고 올라가네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제안들이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역시 가는 자리에서는 파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끝으로 HLB 나는 부담스럽다라는 분들은 두 번째 HLB 생명과학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SKB에 대한 지분율이 7% 정도 있습니다. 이 HLB 생명과학이. HLB도 LSKB에 대한 지분 때문에, 지분율 60%를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HLB가 저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HLB 생명과학도 당연히 쫓아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지금 자꾸 한간에 12 물량 갖고 자꾸 이슈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와 저 12 물량은 상관이 없죠. 그렇죠? 12 물량, 큰 목돈 벌려고 들어왔던 물량이 물린 것이지 개인들이 물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전환사채가 기업에 큰 피해를 주고 개인 투자자들 접근을 막는 듯한 액션으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귀를 닫으시고요. 리픽싱, 즉 전환사채 최고 한도로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10,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물량들은 최고 10,000원까지 목표가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HLB도 전환사채 이슈가 있었지만 잘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인 거지 우리들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HLB 생명과학도 가능성이 있으니 이쪽을 좀 같이 보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갈 길 어떤 목표치를 잘 가늠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이반장 만나러 오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 돋보기 클릭하셔서 이반장의 캐도남마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제가 시장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정보들, 조언들 공유하려고 하니까요. 같이 해보실 분들 지금 바로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이반장의 캐도남마 무료입니다. 들어오셔서 정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인들 수급 얼마나 증가됐는지 반드시 체크 잘 하셔서 오후장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장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